네, 이번 영상에는 7장 4절 기수와 계산 가능성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수라는 거는 좀 집합론 중에 가장 사실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차츰 하나씩 이제 용어를 이해를 해보시죠. 서수라는 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거는 충분히 쉽죠. 근데 기수라는 거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크기. 그러니까 마치 뭐 기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얼추 비슷한데 개수랑은 또 약간 살짝 다릅니다. 네. 이게 셀 수 없는 상황에서 크기를 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셀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합의 크기가 유한하면 어찌됐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 셀 수는 있는데 유한하지 않고 집합 안에 무한계가 들어있는데 무한계가 들어있는 집합 중에서도 원소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네, 어찌됐건 무한하게 세 나갈 수 있는 집합이 있는 반면 진짜 이게 무한 집합인데 무한한 원소가 들었는데 당최 이거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무한한 그런 집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기수가 개수랑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고요. 좀 뒤로 공부하시면 좀 개념이 만들어지실 텐데 아무튼 기수라는 거는 얼마나 크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거에 근접합니다. 단순히 셀 수 있느냐보다는. 그래서 사이즈, 크기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제가 무한집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 무한집합이죠. 그죠? 계속 많잖아요. 1, 2, 3, 4, 5, 6 끊임없이 셀 수는 있으나 개수가 무한하죠. 예. 셀 수는 있습니다. 셀 수 있지만 무한집합입니다. 자연수 집합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유한한 n개의 유한한 집합과 1대1 대응, 전단함수를 만들 수 없는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 집합을 x라고 한다면 x라는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이 이렇게 쓰면 1, 2에서 딱 정확하게 유한하게 n개만 있는 거고 이거는 무한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단함수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 하나당 하나씩 계속 대응을 시키면 n개까지 대응을 시키는데 n 플러스 1개부터 무한히 많은 이 원소는 대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사가 안 되니까 단사는 됐지만 전사가 안 돼서 이 함수는 전단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유한계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유한계 집합 원소를 유한계 가지는 정의역 집합과 이제 전단함수를 이렇게 해서 대응을 시켜봤는데 이건 전단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공역에 있는 집합은 무한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한집합을 정의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수가 같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수가 같다는 거는 단순히 개수가 같다는 보다는 약간 발전된 조금 더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집합 A와 집합 B가 동일한 기수다. 기수가 같다. 동일한 카디널리티를 갖는다. 라고 하면 A에서 B로의 전단함수가 존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단함수. 예. 그쵸. 그러면 이제 전사이자 단사면 A집합과 B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셀 수 있다 그러면 개수가 같은 거고 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전단사니까 A에 있는 크기랑 B에 있는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A와 B가 카디널리티에 같다. 크기가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물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테이션을 읽겠습니다. 네.
예, 점점 기수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정리 7.4.1을 보면 기수의 성질 3개가 있습니다. 반사, 대칭, 추이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8장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네, 8장은 나중에 이산수학 아니면 정수론 영상에서 제가 좀 더 다뤄볼 텐데, 거기에 관계 중에 동치 관계라는 걸 다룰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 다루진 않을 거고요. 다른 집합론 책에서는 좀 관계도 깊숙이 들어가고 동치 관계 다 다루고 또 정수론 책에서도 동치 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합론이니까 일단은 동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정의한 기수가 3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사성이라는 건 있는데요. 반사성.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죠? A와 A집합 사이에 거울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플렉시브라고 그래서 반사성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A집합과 A집합 사이에서는 전단사함수가 존재하죠. 전단사함수가 존재하면 이제 A와 B가 기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데, A는 A와 당연히 기수가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합 A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항등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집합 A에서 A로 대응되는 항등함수를 만들면, 그죠? 항등함수는 전단사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A에 대응되는 전단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A와 A는 동일한 기수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엄청 간단하게 A번을 증명한 거고요. 그리고 대칭성도 보면, 대칭성이 뭐냐면 A와 B가 같은 기수를 가지면, 가정을 하면 결론 B와 A도 같은 기수를 갖는다. 이것도 엄청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어떤 전단사 함수가 A에서 B로 대응되는 전단사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역함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B에서 A로. 근데 우리 앞절에 7장 3절에서 전단사 함수의 역함수는 역시 전단사죠. 그죠? 얘도 전단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B에서 A로 대응되는 전단사가 있으니까 B와 A는 같은 기수를 갖는다. 동일한 기수를 갖는다. 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추이성. 추이성은 집합 A와 B가 같은 기수를 갖고, 그리고 B와 C도 같은 기수를 갖는다면, 여기가 가정이고요. 결국 A와 C는 같은 기수를 갖는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F라는 어떤 전단함수가 존재하고, 가정에 따라서, 그리고 G라는 B에서 C로 대응되는 전단함수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이 가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자, G 오브 F라는 합성함수 역시 A에서 C로 대응되는 전단함수가 존재한다고 7장 3절에서 증명을 했었죠. 그죠? 전단함수끼리 합성하면 전단사다. 자, 그러니까 A와 C는 같은 기수를 갖는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기수의 성질이 있다,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사실상 이렇게 나중에 관계, 동시관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시관계다라는 거는 사실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 집합 2개가 그냥 같은 형태라고 취급을 하겠다. 동시관계다라는 겁니다.